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국제장애인연합 준회원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국제장애인연합은 세계 장애인단체의 연합체로서 한국장총은 지난 2019년부터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가입을 추진해왔습니다. 한국장총은 지난 8월 세계 부산장애인 대회 이후 10월에 회원 가입을 했고 마침내 준회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장애인연합은 한국장총의 전문성과 협력에 대한 의지가 국제 네트워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장총 김동범 사무총장은 국내외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 장애인체육회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서울시 소속 장애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대회 참가로 금융활동 병행이 어려운 경기인들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과 같은 금융사기 사례별 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최 주관한 2023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K리그 통합축구 올스타전이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올스타전은 올 한 해 활약을 펼친 통합축구단 선수들과 K리그 선수들이 팀을 이뤄 경기를 펼치는 발달장애 축구 선수들을 위한 경기인데요. 올스타전에는 K리그 전현직 선수들과 통합축구 선수들이 참가했고 100여 명의 발달장애인과 팬들이 방문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또한 올스타전에서는 경기장에 방문한 관객들에게 K리그 선수들의 애장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한편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이용훈 회장은 통합축구를 위해 올 한 해 함께한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후원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지난해부터 자활사업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2회 자활 정책 포럼과 함께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는데요. 김은별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서울시 동작구에서 2023 자활사업 성공 공로수기 시상식 및 제2회 자활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포용적 자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열렸습니다. 또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성공과 공로수기 공모전에서 영광의 대상은 성공수기 부문의 나장희 씨에게, 최우수상은 공로수기 부문의 김세움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저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어머니께서 자활 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다 주셨고 저에게 참여를 권유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선한 영향력으로 미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수급자 대상 근로유인 강화,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를 주요 세부 추진 과제로 두고 있는 만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자활사업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2022년부터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를 시작해서 올해는 전국 자활기업에 대해서 전수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여름에 세웠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2024년, 5년, 6년에 일들을 펼쳐나가야 되는지 그 근거가 되는 자리들, 그 근거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0월 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을 이행하며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로 지속적인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 개선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기조로 인해 자활 예산이 약 8% 정도 인상되고 국비만 7,200억 정도가 투입되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실태조사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발원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질 높은 기초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정책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 꿈과 끼, 열정과 재능 가득한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이들의 다채로운 공연과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현장에 김은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6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관한 제11회 꿈기 폭발 너의 꿈과 끼를 응원해 공연이 용산구 LGU 플러스 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공연은 차세대 명창 최애나 양의 심청가 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장애가정 청소년의 꿈과 끼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공연과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체 공연은 KB스타 장학생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이채빈 양의 기획으로 완성되어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미정 씨는 가장 힘든 시기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응답했다라며 대한민국 모든 장애가정 청소년들이 장애 편견에 굴하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한컷 세상입니다. 익명의 기부천사가 이 대한적십자사에 100만 원이 든 흰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는 마음이 담긴 봉투였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한 컷의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부모님 없이 큰 아이들에게 써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 사남매 중고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약소하지만 저는 94세입니다. 익명의 94세 할머니가 서울 관악구 대한적십자사 남부 봉사관을 찾아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떠났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한자 한자 마음 담아 적은 편지와 함께 말이죠. 끝까지 신원은 밝히지 않고 떠난 얼굴 없는 기부천사.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기부금 100만 원을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위기가정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생계 주거비를 전달하는 사업에 보태 사용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마음까지 꽁꽁 얼어버릴 것 같은 추운 겨울. 할머니의 마음이 더더욱 따뜻하게만 느껴집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출퇴근길 교통비를 지원하는 우체국 동행카드가 출시됐습니다. 월 5만 원의 한도 내에서 버스와 택시, 주유비 등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비용 지원을 위한 우체국 동행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기존 우리카드에서 우체국 체크카드로 교통비 지원이 확대 시행된 겁니다. 대상은 장애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15,000명입니다. 월 5만 원 한도 안에서 대중교통 요금,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받는 한편 다양한 캐시백 혜택도 제공합니다.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필수 앱 안심이 앱에 신규 3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심이 앱은 시민들의 불안한 귀갓길을 위해 스마트폰 앱과 자치구 8만여 대의 지능형 CCTV를 연계한 서비스로 서울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내려받기 건수가 총 27만 건을 돌파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새롭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전에 등록한 보호자가 실시간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친구, 스마트 보안 등 지구대 등 안심 시설이 설치된 길을 알려주는 안심 경로, 스토킹 피해자 집 문 앞의 스마트 초인종 영상을 CCTV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확인해 위급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안심 가드입니다. 서울시가 노숙인과 쪽방 주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한파 대비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노숙인의 안전과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반 인력을 평시 50명에서 124명으로 늘려 운영 중입니다. 시내 5개 쪽방 상담소에서는 수도관 결빙, 보일러 동파 사고 등의 빠른 대처를 위해 당직 근무를 실시하고 야간 화재, 동사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순찰 활동을 합니다. 또한 한파주의보 발효 기간 돌봄 필요 어르신 36,298명에 대해 격일로 안부를 확인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2,253명에겐 도시락과 밑반찬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한파와 전기, 가스요금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을 약 32만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5만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는 370억 원을 투입해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노래하고 싶다는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첫 번째 정기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양주시 앙상블 장애인 합창단인데요. 10개월간 매주 2시간씩 한자리에 모여 화음을 얹어가며 하모니를 이루기까지 그 소중한 노력이 빛을 발한 시간 속으로 정운성 기자가 안내합니다. 지난 16일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강당에서는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양주시 지부가 운영하는 양주시 앙상블 장애인 합창단의 첫 정기 연주회 동행이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복지관 강당은 축하객들로 꽉 찼습니다. IJ 드림 앙상블과 성악가의 협연으로 25명의 합창단원들의 무대는 더욱 빛났습니다. 양주시 앙상블 장애인 합창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하모니를 목표로 2018년 창단되었습니다. 그들은 전문 음악인도 아닙니다. 노래가 좋아 노래하고 싶은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다양한 장애와 사연을 가진 단원들은 매주 2시간, 10개월을 연습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소리는 하모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날의 첫 정기 연주회는 단원들에게는 가슴 벅찬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와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지관 봉사자와 후원자를 초청해 풍성했던 지난 시간에 대한 인사를 전했는데요. 정운성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봉사자, 후원자를 초청,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관 직원, 이용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상을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진행, 식당 배식, 장애 인식 개선 활동, 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손을 보태주었던 봉사단, 먹거리 후원, 공산품 후원, 장학금 후원 등 다양한 통로로 후원을 이어가고 있는 후원자들 덕분에 풍성했던 1년의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복지관과 손을 맞잡은 좋은 나눔 가게들의 소소한 나눔, 봉사자들의 손길, 후원자들의 마음이 지역의 장애인에게 힘이 되고 있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훈훈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가장 앞선 곳에서 그 누구보다도 복지 실현을 위해 힘쓰는 사회복지사들. 이들이 있어 우리 사회는 참 따뜻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성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정운성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의정부시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소강당에서는 의정부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성과 보고회를 겸한 조촐한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힐링을 겸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었던 처우개선위원회, 교육위원회,
청년위원회, 홍보위원회 4개 분과의 사업 성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석한 100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은 박수와 호응으로 감사를, 참여한 정치인들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복지사들을 격려했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그들은 이렇게 힘을 얻고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패션쇼와 클래식 재즈 음악과의 만남, 특별하고 의미 있는 패션쇼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여성복 디자이너 브랜드 이영희 프리젠트가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시니어 모델 패션쇼를 선보였는데요. 황병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클래식 재즈 음악 공연팀 매치클라와 함께하는 이영희 패션쇼가 지난 15일 부산 서면 라암 갤러리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이영희 프리젠트는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2023 하나세안 패션 위크에서 다양한 의상들을 선보이며 높은 인지를 쌓아왔습니다. 이번 패션쇼에는 클래식 재즈 음악과 함께 맞춰 시니어 모델들이 의상을 선보입니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는 음악도 선사합니다. 이번 패션쇼를 통해 패션 문화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와 함께 소통하여 패션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패션쇼에 전해진 기금은 지역사회의 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 단체 및 보루이웃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황경영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바리스타가 함께 일하는 전남 광양의 드림카페가 8주년을 맞았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이니만큼 광양시는 2026년까지 드림카페를 총 5개소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유재니 기자입니다. 광양시청사에 자리한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비장애인 바리스타가 함께 근무하는 드림카페가 8주년을 맞아 화제입니다. 드림카페 시청점은 지난 2015년 12월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사업인 공공청사 활용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사업에 선정돼 문을 열었으며 현재 6명의 바리스타가 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좋은 품질의 음료를 저렴하게 서비스해 손님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해마다 매출액이 올라 수익금만으로 운영이 가능할 만큼 자립한 상태입니다. 카페에서 일할 때는 좀 편하고 커피 만드는 게 아주 좀 재밌었습니다. 또 다른 곳은 거의 사람들과 대화를 한 번도 조금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랬었는지 카페에서 일하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씩 대화할 때 좀 계속 많이 나와졌더라고요. 장애인 전문 취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내에 장애인을 전담하는 취업 상담사를 배치해서 구인 구직 상담부터 고용유지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취업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바리스타의 꿈을 가진 중증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드림카페를 적극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드림카페를 오는 2026년까지 5개소로 증설할 계획이라 바리스타의 꿈을 가진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유진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위기가구 지원콜 120으로 전화하면 기동대가 직접 찾아가 복지 지원을 펼치는 제도입니다. 이 복지 시책의 우수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 지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청사에서 복지 시책의 우수 모델로 손꼽히는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의 성과 공유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가 함께한 5년, 다시 시작하는 5년을 주제로 22개 시군 복지 기동대원과 협력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모여 그동안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온 대원들을 표창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복지 기동대원들께서 취약계층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집을 수리해주고
생활 소규모 시설도 개선하는 등 복지 기동대원들과 함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가까운 읍면동이나 위기가구 지원콜 120으로 전화하면 기동대원이 직접 찾아가는 촘촘한 복지 지원을 펼치며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복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올겨울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증액된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지기동대원과 함께 생활지원금 지원, 집수리, 소규모 시설 개선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겨울은 추워야 한다지만 연일 이어지는 한파 소식은 불편하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더욱이 날이 추워지면 걱정부터 앞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홀로 지내는 어르신,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아이들,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웃들.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연말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지만 한 번씩은 먼저 안부 인사라도 건네며 따뜻한 미소, 마음 담긴 한마디로 서로의 안전을 챙기고 웃으며 마무리할 수 있는 올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